대국을 시작해 주시기 어떻게 바랍니다. 두겠다. 드디어 세계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망설임 없이 첫 수를 놓는 이세돌 구단. 알파고는 컴퓨터를 통해 지시를 하고 구글의 연구원이 이를 보고 착수를 대리합니다. 1분 30초, 비교적 장고 끝에 첫 수를 놓는 알파고. 이 구단은 알파고가 이미 자신의 기보를 학습했다는 전제하에 이제껏 한 번도 두지 않은 수로 알파고를 시험해 봅니다. 뭐 예전에는 그렇다면 인간 대표로 인공지능과 마주한 이세돌, 어떤 인물일까요? 바둑대회 통산 47회 우승, 세계대회 18승에 빛나는 고수 중의 고수 이세돌. 전이 주어지겠습니다. 더구나 그는 15년 가까이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5살에 처음 아버지로부터 바둑을 배웠다는 섬소년 이세돌. 변변한 정석책 하나 없이 각종 대회를 휩쓸 정도로 기재가 뛰어났습니다. 뭐 하는데 이제 조옥수님이 89년도 이제 응시별 우승하잖아요. 제가 7살 거의 초반인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7살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뭐 프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하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조훈현의 모습에 반해 프로 기사의 꿈을 꾸게 된 이세돌. 13살 어린 나이에 꿈에 그리던 입단을 하지만 처음 3, 4년은 성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 슬럼프 같은 거 왔을 때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도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래도 얘가 성적을 낼 것이다. 뭐 어느 정도는 또 어린 나이에 뭐 사실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뭐 다들 뭐 중학생 뭐 이런데 그렇지. 친구들이 중학생인데 뭐 떡볶이라도 먹어도 제가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나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게 아니구나.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승하는 거 그거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 잡고. 도끼를 품고 16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한 이세돌은 당대 최고의 고수들을 차례로 누르며 불패소년의 신화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2003년 당시 바둑의 신으로 불리던 이창호를 누르고 바둑 최강자의 계보를 이어받습니다. 단상 앞에만 앉으면 해맑은 미소 대신 날카로운 눈빛을 발사하며 승부사로 돌변하는 이세돌 구단. 전투적인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알파고의 초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제 중앙 전투가 시작될 것 같아요. 돌들이 조금 맞붙어 있는 상황이죠. 재밌어지겠네요 이제. 네, 일단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알파고의 놀라운 실력. 사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당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 폭풍 전야의 네, 느낌이에요. 이쪽을 모자를 씌우니까 씌웠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꼭 필요한 바둑 기사 알파고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인간과의 체스 대결에서 이긴 딥블루나 몇 해 전 퀴즈 대결에서 인간을 이긴 왓슨처럼 알파고 역시 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Wanted for stealing a loaf of bread in Les Miserables. Watson. Who is Jean Valjean? Correct. 슈퍼컴퓨터 왓슨은 그런데 그동안의 인공지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수학 문제는 척척 풀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여는 일처럼 아주 쉬운 문제는 정말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비단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기계가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체 인식이잖아요. 왜 그 수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별 못할까?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 개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개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설명은 할 수 있죠. 동물이고 다리가 4개고 뭐 털 많고. 문제는 고양이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시적인 보편적인 설명을 하면 다른 물체들하고 섞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현실이라는 가장 큰 빅데이터에서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하, 결국 세상의 대부분 정보는 언어나 설명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구나. 그런데 바둑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습니다. 이렇듯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수인지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뭐 바둑을 원체 많이 돕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딱 보면은 선택을 하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선택하면 이게 33% 아닙니까 사실은 네. 마취랑일이. 근데 딱 두어가면은 한 70, 80%가 맞아요. 이게 감각입니다. 이세돌이 말하는 감각, 직관력을 모방하기 위해 알파고는 인간의 학습법을 따랐습니다. 기사들의 경험이 들어간 기보 16만 건과 3천만 가지의 바둑판 상황을 이미지 인식 방법으로 입력시킨 거죠. 이렇게 입력된 정보로 바둑을 두기 위해 알파고는 우리 뇌와 비슷한 신경망 회로를 가동합니다. 정책망과 가치망입니다. 알파고의 정책망은 바둑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직관으로 몇 가지 좋은 수를 찾아내듯이 말이죠. 그다음 가치망에서 그 가운데 승리를 할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골라줍니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돌을 놓아서 혼란을 주기도 하는 알파고. 네, 뭐 일단 프로 기사라면 이제 그 느낌적으로 이런 수는 안 두거든요. 네. 네, 좀 악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많은 팬분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습니다. 정말 쿨하게 그런 것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야, 여기 또 지금도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수를 보여주네요. 분명히 흐름이 이 구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안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거 이쪽이 같은데요. 두터워지면서 예. 여기 들어간 거가. 일단 감각적으로는 흙이 기분 괜찮은 흐름이에요. 예, 뭔가 네. 여기서 그런데 바둑판을 응시하던 이세돌이 갑자기 한숨을 내쉽니다. 당황한 듯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기분을 네, 냈었나요? 기본을 실수를 계속해서 네, 방심을 당연히 또 하게 했나요? 많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쉬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네요. 순간 중계를 하던 해설자들도 단체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 수입니까 이거? 요거 몇 수죠 요거? 66, 65, 70, 71 71 쳤어 쳤어 오 뭔가 좀
지금 던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세돌 구단이 던졌습니다. 돌을 거두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세 집 정도 이긴 것 같아요. 첫 대결은 인공지능 알파고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국장 분위기는 놀라움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보다 이세돌 구단의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단은 의연했습니다. 정말 놀랬고 아까 뭐 저한테 뭐 이렇게 가급적인 뭐 존경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알파고를 만든 두 분 또 나머지 프로그래머들께 정말 깊은 존경심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구단의 패배, 취재진은 물론 바둑 관계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I was sad. I wanted Lee Sedol to win. 기보에도 없는 황당한 수들은 알파고끼리 대결해서 얻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알파고는 무조건 이길 확률을 쫓아서 수를 찾아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알파고의 뒤에는 구글의 막강한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세돌 그 구단이 얼마나 불쌍한가 봐요. 혼자서 뇌 하나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알파고 뒤에는 현재 컴퓨터 프로세서 2,000개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200대에 컴퓨터 서버 한 대마다 프로세서, GPU라고 부르는 프로세서 10개씩 해서 결국 2,000개의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2,000대의 컴퓨터와 인간 한 명의 대결인 겁니다.